용자TV.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이상하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리뷰 영상을 줄곧 찍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카라반을 구입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카라반을 사용하게 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캠핑카 그리고 카라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저희가 카라반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어떤 거죠? 장박할 수 있는 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캠핑카를 많이 선호들 하시고, 최근 이제 모토홈 시장이 좀 더 커지면서 카라반보다는 캠핑카를 사실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캠핑카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카라반을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장박입니다. 장박. 모토홈이라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 박지에서 러닝을 피고 뭔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러 간다거나 무언가를 구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들 세팅되어 있던 걸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아니면 다른 이동수단이 또 필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여행을 좀 계획을 하게 되면서 이 단 하루 이틀 정도에 머물 수 있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좀 장기 한 일주일 이상 정도를 머물 수 있는 캠핑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토홈보다는 카라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제주도 캠핑을 작년에 한 달 정도를 갔다 왔는데, 이 제주도 캠핑을 하면서 이 세팅을 하고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서 다시 오면 그 자리가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차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작년 다녀오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캠핑카보다는 카라반을 구입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카라반을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금액? 네, 무시할 수 없죠. 네. 금액을 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캠핑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물론 카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저가라고 보면 4-5천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차값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좀 비싸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카라반은 1,000만 원대부터 적게는 진짜 밑으로 내려가면 100만 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비에 대한 부담스러운 또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한 대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유비, 그리고 관리에 따른 그 관리 비용, 그리고 뭐 기타 소모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2차적인 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카라반은 좀 제가 카라반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 보험료 있습니다만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고, 특약보험이라 그래서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필수 요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운영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용자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라반은 보험을 가입한 상태이지만 그렇게 큰 비용은 지출이 없기 때문에 캠핑카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지출이 좀 덜하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 운영 한마디 해보시죠. 제일 큰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고양이를 같이 데리고 다닐 건데, 화장실이나 샤워실 요 부분이 크기라든지, 네. 뭐 요런 게 제일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캠핑카하고 카라반 정말 뭐 비슷한 부분도 많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장박을 좀 많이 할 거라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비용적인 문제. 그 두 가지가 일단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이유 때문에 저희는 캠핑카보다는 카라반을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저희가 카라반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카라반을 한 달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저희가 카라반을 깡통으로 구입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구독자님께서 용자님 사실 거면은 옵션 좀 넣어서 사시지 뭐 깡통을 샀어요 막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뭐 물론 돈이 없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가장 큰 이유는 깡통 구입을 해야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또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풀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보다는 옵션이 없는 깡통을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제 보일러랑 맥스팬 정도는 했었는데 나중에 그날 취소했죠. 다시 취소를 했죠. 네, 보일러는 취소. 보일러가 사실 뭐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무시동 히터하고 이제 온열 매트 등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선택을 좀 취소를 했고요. 가격이 대략 한 2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무시동 히터를 장착하는 것도 장착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장착을 하게 되면 그에 좀 저렴한 비용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무시동 히터를 나중에 차후에 장착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취소를 했고요. 맥스팬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름철에도 그렇고 뭐 동계 시즌에도 그렇고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맥스팬을 옵션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재 에어밴 카라반에서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국산 카라반 업체인데,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부분은 오래된 기업이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마감 부분이나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긴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이거는 조금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좀 이런 품질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덧붙일 내용들은 더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현재 한 달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구성품, 옵션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음료부터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필요한 거? 제일 필요한 거는 맥스팬. 맥스팬. 맥스팬은 진짜 저희가 이거는 진짜 잘 선택했다 하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품목이 하나밖에 없지만. 네. 50견이 왔나. 자, 근데 이 맥스팬은 저희가 구매를 하고서 옵션을 넣고서 진짜 후회를 안 했거든요. 이 맥스팬 옵션이 66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이 맥스팬 자체가 이 공기를 안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의 역할로도 할 수 있지만 음식 조리 같은 거 하면은 그런 냄새들을 빼주는 역할로도 할 수 있고요. 동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열기를 넣어줬을 때 위에서 선풍기처럼 이렇게 팬 역할을 해주니까 이 안에서 이제 뜨거운 공기들이 돌면서 좀 더 원활하게 안에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맥스팬은 정말 잘 선택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맥스팬은 정말 잘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장착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장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태양광 판넬인 것 같아요. 태양광 판넬이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주행 충전기도 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차량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이 태양광 판넬이 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도 실제로 주행 충전기 작업이 50A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결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차량에서 이제 옮겨다가 끌어다가 쓰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카라반 자체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올리는 편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휴대용 태양광 판넬로 해가지고 충전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제. 맞아요. 지금 저희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던 휴대용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태양광 판넬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암페어지?
200짜리예요. 200W 정도 되는 태양광 파넬인데 뭐 날씨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충전량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원활하게 좀 쓸 수는 있게끔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또 하나가 문제가 이제 배터리 문제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납산 배터리 딥사이클 100A를 가지고 내장을 하고 있거든요. 업을 할 때마다 100A에 이제 20만 원인가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기본 옵션이었기 때문에 100이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JGA 캠핑님 통해서 딥사이클을 2개를 좀 건네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300A가 되었죠. 그래서 300A가 되면서 이 태양광 파넬을 같이 이용을 하니까 조금 더 길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원활하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 태양광 파넬을 좀 올려서 작업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알아본 바로는 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영상에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 음료가 맨날 얘기했던 건데 어떤 건지. 내가 얘기했던 게 뭐지? 뭐야? 내가 얘기했던 게 허리 아파 죽겠 때문에. 자, 저희가 세 번째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무버입니다. 사실 이제 카라반 이용하면서 무버는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요. 큰 오산. 살 때부터. 하지만 오산이었다. 노지 캠핑이기 때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지 캠핑이기 때문에 필요하더라고요. 일단은 파쇄석 자체에서는 이 카라반을 도저히 끌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래가 좀 있는 그리고 바닥이 좀 고르지 않은 상태라면 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버만큼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버가 가격이 꽤 비싸요. 보통 이제 보통 카라반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좀 비싼데 제가 좀 그것도 알아보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업체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차후에 혹시 제가 무버를 장착을 하게 되거나 저렴하게 장착을 하게 되는 기회가 오게 되면 그거는 제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무버가 없어도 카라반을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려면 무버는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주차를 정말 잘하시던가. 맞아요.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무버 말고 또 필요한 제품들이 또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있어요.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후방 카메라예요. 맞아. 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사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후방 카메라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희 후방 카메라 지금 아직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운행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주차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필요해요. 이거는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이제 후방 카메라를 구매를 하였고 아마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렴하게 구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기회가 되면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한 달 정도 운행을 해봤는데 운행하면서 뭐 큰 어려움은 사실은 없었는데 이 주차를 할 때거나 차선 변경을 할 때거나 이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제품이 오게 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그 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렇지 잘 모르니까 이제 뒤에 맞아. 차가 얼만큼 거리를 좁혀졌는지 맞아. 얘가 천천히 오고 있는 건지 빨리 오고 있는 건지 겁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식은땀을 흘리면서 운전하고 있어요. 이 카라반을 이용하면서 좀 궁금하셨던 것들이 아마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라반을 구입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일단 견인고리가 필요해요.
견인거리가 필요한데, 견인거리는 유럽식 타입하고 미국식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핀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젠더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떤 카라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드림이엔지에 이제 그 유럽식 카라반 견인고리를 장착을 했는데요. 견인고리 장착 비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럽식 기준으로 대략 한 90만원에서 크게는 150만원 정도 선까지 구입이 광범위하네요.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장착한 드림이엔지의 견인고리 장착 비용은 대략 한 147만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톤을 끌 수 있는 견인 능력을 갖고 있고, 수직 하중은 한 20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견인고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선택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한 8, 90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카라반 관련해서 또 궁금하실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톨게이트일 거예요. 저희가 가장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좀 근래에 알게 된 부분인데, 바로 이 카라반을 운영할 때 톨게이트는 어떻게 지나가냐,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고. 계실 것 같지 않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를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이패스 장착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이패스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게 그 1종이고 2종이고 이게 차 종류에 따라서 이게 신고가 다르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바퀴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카라반에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다는 거기 때문에 바퀴가 추가가 돼서 이게 지나가면은 소리가 나요. 네, 물론 이제 그거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법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실제로는 하이패스 차선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실수로.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제 정차를 하고 다시 가서 이제 돈을 내려고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카라반 운영하시게 되면 톨게이트를 이용하시면 화물칸이나 이렇게 아니면 톨게이트를 지나가시면 아마 돈 내는 데 있잖아요. 그쪽을 이용하시면은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알아서 결제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이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카라반 운영하시면서 또 하나의 궁금하신 부분들은 바로 보험일 겁니다. 보험은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캠핑카 쪽하고는 조금 달라요. 트레일러,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험이 꼭 가입해야 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약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차량에 견인고리 보험을 추가를 하시고요. 카라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드셔야 됩니다. 결론은 보험을 두 가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약보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카라반에 대한 보험 하나,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카라반 보험을 드실 때는 등록증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카라반 보험을 드실 때 아무 곳에서나 다 보험을 들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였나요? 세 가지였나? 메리츠 화재랑 삼성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이제 처음에 등록하실 때 그때만 가입이 가능하시고,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돼 있을 때 이제 신규로 등록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메리츠 화재를 많이 쓰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아마 저희도 메리츠 화재를 쓰고 있는데, 메리츠 화재가 조금 저렴합니다. 메리츠 화재랑 삼성 화재에서 보험이 가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입한 데가 있으면은 이 댓글란에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화재가 좀 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게 좀 원활한 것 같고, 메리츠 화재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렴하게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리츠 화재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카라반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험 필요 없다, 난 자신 있다 하셔도 보험 가입 안 하셔도 운행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카라반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을 하시는 편이 조금 안전상 가입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카라반을 그냥 정박을 해놓을 거다라고 하시면은 보험은 따로 가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보험도 보험이지만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좀 있어요. CCTV도 다시고 그런 추가적인 그 안전장치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것들이 제가 봤을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은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장치들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집에다 주차를 하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료로 돈을 내고 주차를 하시던 뭐 다른 빅모드에다 주차를 하시던 하실 텐데, 카라반을 운영하시기 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를 할 수 없는 분들인데 카라반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쓸 수 없는 제품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카라반을 구입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알아보시고 카라반을 구입하시는 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맞아. 만약에 샀는데 거금 주고 사셨는데 애물단지가 되면은 그렇죠. 저희가 카라반을 현재 지금 한 달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도 뭐 갈 데도 많고 해볼 것도 많고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공유해 드릴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카라반 관련된 카라반 캠퍼분들도 공유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카라반 운영하면서 추가로 장착한 부분들, 추가한 작업들 이런 것들이 조금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후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다른 채널 보실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번에 이제 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설명도 드리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제 공유들 하셔가지고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서로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자하고 웅녀가 얘기해주는 것들이 전부 다 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만의 답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서로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시간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웅녀가 말이 별로 없었는데 다음번에는 웅녀가 좀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쿡 찔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번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